청년 창업파크 스파크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기업과 대학이 손을 맞잡고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산실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 창업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형 공공배달앱의 주문 건수가 2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공공형 배달앱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게 됐습니다. 25회 음성 품바 축제가 5일간의 일정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체험객들은 흥겨운 품바 가락 속에 함께 어우러지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우리나라 요리 제과 분야에서 대학 최강을 자부하는 곳이 청주에 있습니다. 각지에서 학생들이 찾고 있는데 올해도 대한민국 국제 요리 제과 경연대회에서 각종 상을 휩쓸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형 배달앱 서비스가 시작된 지 4년 가까이 흘렀지만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공공형 배달앱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게 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20년 충북형 공공배달앱 먹개비를 출시했습니다. 판매 금액의 10%가 넘는 수수료를 떼어가던 민간 배달앱과 달리 그 비율을 1.5%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가장 큰 취지였습니다. 배달앱 시장의 정착을 위해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등 3년여 기간 동안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 사업 초기 14만 명이 가입하며 그 효과가 나타난 듯했지만 최근 2년간 가입자는 3만 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50만 건이 넘었던 주문 건수도 2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올해 1분기 주문 건수는 3만 건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치 등 거대 배달앱들이 할인, 무료 배달 서비스 등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 공공형 배달앱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먹개비의 경우 올해는 할인 행사 없이 SNS 등의 홍보를 위한 5천만 원이 예산의 전부입니다. 민간 배달앱하고는 경쟁력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도 면밀히 따져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조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작된 공공형 배달앱 정책. 하지만 소비자에게 외면받으며 정작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 수수료 절감 혜택도 그리 크지 않았다는 게 결론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창업파크 스파크 기공식이 오늘 서원대에서 열렸습니다. SK하이닉스와 서원대가 손잡고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산실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청년 창업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현석 기자입니다. 청년 창업파크 스파크 사업이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2년 동안 SK하이닉스와 서원대가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입니다. SK하이닉스는 스파크 조성을 위해 20억 원을 후원하고 서원대는 부지와 사업 지원, 건축비를 분담합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인프라를 극복하고 지역 청년의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로 지역을 떠나가고 있는 그 서글픈 현실에서 과연 그 사회적 공헌을 청년이 중심이 돼서 청년 창업을 지원할 수 없을까? 서원대는 창업 교육과 투자 마케팅, 기술 지원을 위한 스파크 사업단을 2년 전 발족하고 지원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소상공인 창업서부터 기술 창업까지의 어떤 전 분야를 아우르고 또한 예비 창업부터 도약까지의 이 창업의 이 생태계를 좀 완성하고자. 청년 창업파크는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상 4층, 건축 면적 1221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여기에는 연구실과 공유 오피스텔, 창업기업 입주 공간이 마련됩니다. 기업과 대학이 손을 맞잡고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기는 이번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청년 창업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7년 연속 문화관광 축제에 빛나는 음성 품바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남녀노소, 국내외 할 것 없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현장을 안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꽹과리를 든 품바왕이 신명나는 공연을 펼칩니다. 익살스런 표정에 화려한 입담까지 더해지니 관객들은 박장대소로 화답합니다. 축제장 한편에선 못질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창호지 문을 달고 이영까지 얹으니 금세 움막 형태를 갖췄습니다. 음성군 9개 읍면별로 품바들이 생활하던 공간을 특색 있게 재현한 품바 하우스입니다. 주변 그 어르신들이 가구에 갖고 있던 거를 그 움막을 짓는다고 하니까 흔쾌히 많이 좀 도와주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2024 음성 품바 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품바 의상을 입고 얼굴에 분장까지 하면 축제 즐길 준비 완료입니다. 즐겁게 놀면서 큰 거지가 되는 거죠. 큰 뜻을 품은 거지. 축제장 곳곳에 마련된 다양한 볼거리에 체험객들은 걸음을 멈춰 다 함께 어우러지고 오늘만큼은 내가 주인공인 듯 흥겨운 품바가락 속에 웃음꽃을 피웁니다. 어깨춤이 저절로 나오고요. 이 뒤에서 흘러나오는 품바가 우리들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데 그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이 놀기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체험할 것들이 또 너무 많고 즐길 것도 너무 많아서 과거 자신도 성치 않은 몸으로 밥을 얻어다가 구걸조차 힘든 거린들을 먹여 살린 고 최기동 어르신. 어르신의 사랑과 나눔 정신이 담긴 음성 품바 축제는 7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9년 연속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거듭났습니다. 품바 래퍼 경연대회 청소년 댄스 배틀에서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보완함으로 인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런 축제로 좀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5회를 맞이한 음성 품바 축제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음성 설성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요즘 MZ세대들 중에는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할 때 자신의 성적에 맞추기보다 꿈과 적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요리 제과 분야에서 대학 최강을 자부하는 곳이 청주에 있는데요. 요리에 대한 학생과 교수의 열정이 빚어낸 성과입니다. 조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맛 좋고 영양 많은 오믈렛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르치는 교수나 배우는 학생이나 진지한 표정입니다. 교수의 설명이 끝나자 학생들이 조를 나누어 레시피를 하나하나 따라하며 요리를 완성해 갑니다. 충청대 호텔 조리 파티쇼과의 실습 수업입니다. 지방 전문대가 정원 채우기 급급한 게 현실이지만 이 학과는 충원율 100%의 정원 외로 신입생을 더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 호텔이나 레스토랑에 취업하는 졸업생이 수두룩하다 보니 청주의 각지에서 찾아온 학생이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서울에 있는 대학과 대전에 있는 대학, 대중 우리가 광역시급에 있는 대학들하고 저희하고 붙어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 어학이면 어학, 또한 대회면 대회, 취업이면 취업. 요리 제과 분야 전국 최강을 자부하는 데는 각종 대회에 수상 실적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국제요리 제과 경연대회에서도 각종 상을 휩쓸었습니다. 영예의 대상도 낮은 온도로 익힌 닭가슴살 요리를 선보인 충청대 4인조 팀이 차지했습니다. 보통 닭가슴살은 이제 사람들은 좀 퍽퍽하다 약간 이런 부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저온조리라면 이게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서 다 심사위원분들도 부드럽다고 극찬을 받았었습니다. 학과 개설 18년 만에 명문 요리학과로 우뚝 서게 된 비결은 요리에 대한 열정이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신의 꿈을 쫓아 입학한 학생들이다 보니 선후배와 동기 간 소통과 협력이 큰 자랑거리입니다. 적성에 맞는 과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수업 분위기도 아주 좋고 적응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같이 도와주면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아주 좋습니다. 최고의 셰프를 꿈꾸는 학생들과 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수진.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실력뿐이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경주 건천읍에는 금천리 고분군이 있는데요.
도심인 대릉원 고분군을 제외하고 신라시대 고분구로는 가장 큰 규모인데다 신라가 부족 국가 형태였던 5,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돼 학교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신라시조 박역거세의 설화도 간직하고 있는 고분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발굴이 시작돼 신라 역사에 대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BC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도 4호선 양옆으로 조성된 고분들, 국가유산 사적 금청리 고분군입니다. 신라시조 박혁거세가 하늘로부터 받은 죽은 자도 살렸다는 금으로 된 자, 즉 금척이 묻혀있다는 설화도 전해집니다. 확인된 무덤이 50기를 넘고 면적은 13만 3천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19개 크기입니다. 왕정의 중심이었던 대릉원 고분군을 제외하면 신라시대 최대 규모입니다. 신라가 6개 부족 연합체제인 육부로 운영됐던 5, 6세기에 만들어져 육부 중 하나인 모량부와 연관성이 큰 유적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도로 개설이나 도굴 신고로 인한 부분 조사 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사가 없어 전면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시내 중심부에 있는 그 대형 무덤 수준의 버금가는 수준의 고분군이 이 육부 중에 모량부에만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지 그런 학술적인 의미를 밝힐 필요가 있어서 이 조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발굴에 앞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알리는 의뢰인 고유제를 올립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진행될 발굴 조사에는 19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뀐 뒤 첫 외부 행사로 청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고분군 일대를 총 7개의 지구로 나누어 전체 고분의 분포 현황과 폐고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발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금청리 고분군의 성격이 보다 명확하게 기명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주시도 발굴이 끝나면 470억 원을 들여 역사 유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탐방로도 만들고 관통하는 이 도로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좀 우회하는 도로를 만들어서 이 전체가 한데 어우러진 그런 새로운 관광지로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는 중앙 집권 세력이 활동했던 경주 도심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도심에서 17km나 떨어진 금청리 고분군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라의 역사와 문화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충북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산학연 혁신협의회가 충북대 오창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주 방사관 가속기 구축을 통한 지역 주력 산업인 바이오와 반도체, 2차 전지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오창 글로벌 비즈니스타운의 설립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2027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주 방사관 가속기는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54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내 승강기 제조 1위 기업인 현대 엘리베이터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충주 본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현정은 회장 등 현대그룹 사장단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창립 4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기념식을 마친 임직원들은 충주 종대기길 등에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시집 농무를 쓴 신경림 시인이 향년 88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충주에서 태어난 시인은 농민의 삶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시 농무를 발표하며 평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예정이며 장례는 대한민국 문인장으로 치러집니다. 올해 도민체전에서 종합 우승을 달성한 진천군이 스포츠 실업팀의 신규 창단을 추진합니다. 송기섭 진천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도민체전에서의 압도적 우승은 그동안 차별화된 체육 정책과 스포츠 인프라 확충의 결과물이라며 기존 실업팀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신규 실업팀도 창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천군은 현재 육상과 태권도 두 종목의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TNG 상상유니브와 충북대 농업생명환경대 그리고 충북농업기술원이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청년 농부육성 프로젝트인 유니브팜 운영에 나섰습니다. 유니브팜은 청년 농부 30팀과 충북대 300여 명의 학생들이 충북대 농생대 유후부지의 작물의 파종부터 수확까지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배 작물을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교육도 수강하게 됩니다. KTNG 상상유니브를 비롯한 세 기관은 농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청년 농업인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미래 농업인재 발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BBS 충북연맹 청주 청원지회가 대성고 2학년 이인영 등 모범 청소년 40명에게 7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오영식 BBS 충북연맹 회장은 청주 청원지에 발전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BBS 발전에 공이 있는 10여 명에게 표창과 감사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은 남자친구인 50대 피의자 A씨가 여자친구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북 상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이유로 말다툼 끝에 B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과수화상병이 제천에서도 확인되면서 충북 도내 5개 시군으로 확산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올 들어 처음으로 제천시 배군면 2곳의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도내에서는 충주 16건, 음성 3건, 제천 2건, 단양 2건, 괴산 1건 등 모두 2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피해 면적도 13.6헥타르로 증가해 지난해 38.5헥타르의 35%를 넘어섰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은 주유소에서 수천만 원어치의 판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9년 말부터 2년여간 주유대금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손님이 반납한 주유 선불카드를 임의로 충전해 다른 손님에게 주유를 해주고 현금을 받거나 기름을 보관하는 탱크 주유기로 기름을 넣어준 뒤 결제 금액을 몰래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옥천군 옥천읍의 한 목공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목공소 한 동과 목공 가공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낮 11시 50분쯤 청주시 용종동에 있는 아파트 23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